Yeah, I confess, Father, I confess, 'cause I've been living wrong. 안녕하십니까, 크블코트입니다. 오늘은 DB의 2옵션 외국 선수 레나드 프리만 선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레나드 프리만은 키 2m 3cm 113kg의 빅맨입니다. 2018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를 졸업하였는데 16-17 시즌에는 오른쪽 다리 아랫부분의 부상으로 한 시즌을 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대학교 4시즌 동안 평균 19.9분을 뛰며 4.7득점, 4.3 리바운드를 기록하였습니다. LG의 압둘 말릭 아부 선수도 같은 해에 같은 학교를 졸업하였는데 대학교 4시즌 동안 22.9분을 뛰며 9.2득점, 6.1 리바운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라이벌 학교였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는 아이제아 힉스와 케네디 믹스 선수가 소속되어 있어 몇 차례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후 프리만은 터키를 시작으로 벨기에, 이스라엘에서 프로 경력을 이어갑니다. 지난 시즌은 이스라엘의 하프엘 하이파 팀에서 24.2분 동안 10.1득점, 8 리바운드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시즌 DB에서 퇴출된 타이릭 군스 선수도 이스라엘 리그에서 잔여 시즌을 보냈는데요. 28.3분을 뛰며 12.9득점, 7.7 리바운드를 기록하였습니다. 두 선수의 맞대결에서는 프리만 선수가 15득점, 9리바운드를 기록했고 타이릭 존스 선수는 16득점, 6리바운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상을 통해 파악해본 프리만 선수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로 수비 능력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많은 블록슛을 기록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좋은 타이밍에 헬프를 하며 상대의 슛을 잘 방어해냈습니다. 파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뛰며 상대의 슛을 방해하는 능력은 링 프로텍터 역할을 하는 빅맨에게 중요한 능력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빅맨치고 가로 수비도 준수해 보였습니다. 외곽에서 돌파하는 선수를 잘 따라가며 수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맨 게임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시즌 소속팀에서는 상대의 투맨 게임 시 볼로에게 해치 이후 백하는 수비 또는 스위치하는 수비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어느 정도 잘 이행했습니다. 순발력이 정말 뛰어난 편은 아니라 해치백이 엄청 빠르지 않아 아쉬운 상황도 있었지만 스위치된 상황에서도 본인보다 작은 선수를 곧잘 막아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포스트 수비도 준수한 편입니다. 힘이 좋아 잘 버텨내고 상대의 페이크에 쉽게 속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상대의 포스트업 공격을 1대1로 어느 정도 잘 수비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바운드에 적극적입니다. 슛 이후 프리만 선수의 모습을 보면 자기 근처에 있는 선수를 빠르게 박스아웃하면서 리바운드된 볼을 자신의 볼로 만들어냅니다. 힘을 바탕으로 리바운드를 잘 잡아내는 선수로 보여집니다. 해외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이 선수의 리바운드 능력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투맨 게임 시 픽앤롤 능력이 좋아 보였습니다. 먼저 프레임이 좋고 스크리닝 거는 타이밍이 좋아서 든든한 스크리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롤 하는 움직임과 페인트존의 자리를 잡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마무리하는 동작이 부드러워 보이진 않았지만 왼손 오른손 가리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는 아쉬운 점이 더 많았습니다. 먼저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볼 수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 대부분의 득점은 픽앤롤과 골밑에서 받아먹는 득점, 풋백 형태였습니다. 빅맨이지만 포스트업을 통한 득점도 많지 않았고 트랜지션 상황에서도 많은 참여가 없었습니다. 이런 선수의 유형은 득점과 패싱 능력이 준수한 볼 핸들러 선수와 뛸 때 그리고 공격 시스템이 좋은 팀에서 조금이나마 공격 찬스를 더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DB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이 선수를 살려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프리만 선수가 경기에 투입되었을 때는 국내 선수들의 득점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범 감독님의 이번 시즌 공격 전술이 궁금해집니다. 득점 형태가 한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외곽슛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0경기 이상의 풀 영상을 확인했는데 미드레인지를 쏜 경우를 한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즉 미드레인지나 3점슛은 이 선수의 옵션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픽앤롤만 주구장창하는 선수와 슛이 없는 박찬희 선수가 투맨 게임을 한다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감사한 조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골밑에서 잘 받아먹는 선수지만 기술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골밑에서 패스를 받으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페이크를 사용해 상대를 속이는 동작은 많지 않았습니다. 노련함보다는 자신의 힘과 운동 능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포스트업 공격은 나빠 보이진 않았지만 시도 자체가 많지 않았습니다. 팀에서 공격 옵션으로 활용할 정도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트업 백다운 공격 시에는 기술보다는 힘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스업으로 전환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수비를 앞에 두고 공격할 때에는 득점으로 연결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자주 사용한 기술은 힘으로 밀고 들어가는 합스텝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의 힘과 운동 능력을 사용하는 공격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선수가 힘이 강하거나 노련하다면 득점하는 데 고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격에서는 프리만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1대1로는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투맨 게임과 투맨 게임에 이어지는 하이로우, 모션 오펜스 등 이 선수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국내 선수들의 득점력 또한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수비는 대체적으로 준수한 편이지만 기대와 달리 정말 상대 에이스 선수를 꽁꽁 묶을 만한 엄청난 수비 선수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상범 감독님께서는 제가 보지 못한 이 선수의 능력을 봤기 때문에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레나드 프리만 선수가 KBL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이상범 매직이 이 선수에게도 영향을 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시즌 중에 교체가 될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